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 넉 달 만에 한국노총이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대타협 이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가 양대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합의 파기 선언과 함께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문은 열어놓겠지만 노동개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이 앞으로 5년간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는 베트남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습니다. 예. 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뭔가요? 예, 저희도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고 결정을 한 것인데요. 네. 사실은 작년 9.15 합의 직후부터 정부 여당이 사실은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9월 16일 날 정부 여당이 발의한 노동오법이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민감하고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네. 기간제 기간 연장이라든지 네.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반발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동안에 한 30여 차례 성명서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만 위원장께서 직접 국회 앞에서 작년 11월 30일부터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 추위에 네. 정부 여당이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라. 그리고 노사정 위에서 합의되지 않는 노동업법 중 합의되지 않는 내용은 수정하거나 폐기해라. 네. 라고 이제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끔찍도 안 했고 두 가지 지침과 관련해서도 실은 두 가지 지침은 작년에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논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이후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그런 입장을 전달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노동오법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야 합의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부랴부랴 작년 12월부터 두 가지 지침을 이제 만지작만지작 하기 시작했고요. 네. 급기야는 12월 30일 네. 전문가 자담회라는 형식을 빌려가지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9월 16일 날 합의 안 된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미 합의 신뢰가 깨졌고 금리가 네. 시작했고요. 또 일방적인 지침을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것이 이제 파탄이 났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실은 지난주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날도 논란이 좀 많았죠. 파기선언을 하자, 좀 더 지켜보자라는 네, 의견이 그랬었죠. 좀 갈렸다가 자 그러면은 파기선언을 하긴 하는데 좀 더 일주일 정도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작년 지난주 11일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더 여유를 두고 기다려봤다가 그래도 그때까지 입장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정부 여당에서 네.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그것이 이제 어제 날짜죠. 그때 가서 한국노총이 파기 선언이든 노사정의 탈퇴를 입장을 밝히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주 중집 이후에 일주일을 기다려봤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이 태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사정이 어떤 파기나 무효화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은 예. 지난한 과정이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예. 이번 파기는 정부 측의 책임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일차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죠. 네. 그 점은 어제 김단 노사정 위원장께서도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의 입장 지금 예. 잘 들어봤는데요. 예. 그런데 정부는 한국노총의 대화를 계속 요구했지만 예. 전문가와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이 양대지침 초안을 예. 쉬운 해고와 일방적 삭감으로 호도하면서 예. 한국노총이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정부가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지침은 원래 작년 상황이죠. 연내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월 8일 이후 그 임시국회 이후 왜냐하면 이제 임시국회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법안이 다뤄지는 걸 일단 지켜본 후에 임시국회 이후에 두 가지 지침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 네. 뭐 아시겠지만은 뭐 두 가지 지침이 그냥 단순한 지침이 아니고 우리 현장 노동자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해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짧은 시간에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문제점이 없는지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1월 8일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동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막히니까 뭐 정부로서는 어찌 보면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 지침이라도 좀 시행하자라는 그런 아마 그 네. 판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무리한 수를 떴다고 봅니다. 네. 무리하게 그 발표를 해서 결국은 이 합의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정부와 노총 측의 이 대립이 지금 격화되는 상황인데요. 예.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한데 예. 그러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나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어떤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불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불참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년 넘게 그 9.15 그 합의 성사를 위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년 넘게 그 논의를 하고 또 합의를 하면 뭐 합니까? 정부 여당이 힘 있는 정부 여당이 이것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바로 그 합의 내용과 그 위반되는 어떤 법을 발의한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 그 어떤 합의에 참여했던 우리 항노총으로서는 이 당사자로서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대중조직으로서 이 산하 조직에서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부는 이 정부 여당은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만 남아서 이게 덜덜이 서는 것밖에 더 되느냐? 네. 이러한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반발과 어떤 그 비판이 많았죠. 네. 뭐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정말 그 이러한 그 결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그 입장이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요. 이 예. 정부 입장에서 보면 노동 개혁을 천명하고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것을 되돌이킬 수는 없어 보이는데 예. 정부는 9.15 이 합의가 예. 유효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지금 한국노총이 파기를 선언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런 입장인데 예. 자, 그럼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고 예. 앞으로 이 한국노총이 예. 이 과정을 어떻게 좀 바로잡을 수 있나요? 뭐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아마 정부가 유효하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저는 그걸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유효하다고 말은 하면서 왜 지키지는 않는 겁니까? 네. 그거는 말은 유효하다고 하면서 사실은 안 지키고 있어요. 처음부터 안 지켰어요. 네. 심지어는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그 합의되지 않은 노동업법을 왜 상정했느냐라고 했을 때 네. 심지어는 그 야당과의 협상용이다라는 그런 그 발언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인데요. 네. 그래놓고 이것은 뭐 중요하다, 뭐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과의 약속이고 소중한 자산을 왜 어기냐 이거죠. 네. 처음부터 합의된 내용 중심으로 그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예정대로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후부터 만약에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더라면은 네. 이렇게 그 파국으로 오지 않았죠. 네. 먼저 정부 여당이 그 중대한 그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유효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자, 네. 특히 이제 법안 어차피 이제 국회 계류되어 있는 문제고요.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지침인데요. 네. 하나는 그 일반 해고 관련된 말하자면 저성과자에 대한 어떤 해고고 네. 하나는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이제 쉽게 하겠다는 건데 네. 그 일반 해고에 관한 쉽게 말씀드려서 그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이제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현행 법에는 없는 겁니다. 네. 이제 정부가 이제 지침으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해서도 현행법에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지침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근로 조건을 계약시키는 그 불리한 내용들이죠. 네. 이 내용들이 그리고 더군다나 이러한 지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행 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 두 가지 지침과 관련해서는 그 법률적 대응 투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위헌 그 심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검토를 네. 해서 저희들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법적 대응도 하시겠다. 그런데 예, 예. 이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 기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파국 말씀하셨는데 예. 한국노총이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않으면 예. 이 노사정위가 멈추게 될 것이고 예. 앞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대화의 끈을 좀 어떻게 가져가실 방법은 없나요? 근데 아니 대화는 저희도 그동안에 해왔고 아, 하고 싶죠. 바란다. 근데 네. 문제는 이런 거 아닙니까?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이 항상 거짓말만 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도 않는데 대화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면 뭐하냐는 거죠. 안 지키잖아요 지금. 그리고 안 지키면서 또 대화를 하겠다. 무슨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건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합의된 것을 분명히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대화는 중요하다. 뭐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 국민을 진짜 기만하는 그런 처사로 이제 본다 이렇게 소통과 보고 있습니다. 예. 타협에 대한 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으신 거는 알겠고요. 예. 자,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이 노동개혁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직접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 나서는 것은 결국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그 연두 기자회견에서 노동사법도 말씀하셨죠. 네, 그랬죠. 그 이제 파견법이라도 이제 해달라. 양보해라. 네, 뭐 그건 아마 기간제법만 뺐죠. 그건 아마 야당 내지는 뭐 한국총을 겨냥한 그 네. 발의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파견법은 여보세요? 네네. 이제 간접 고용 노동자를 양산한다. 그러니까 네. 비정규직 간접 고용 노동자를 양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이제 받아줄 수 없고요. 특히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같은 그 사내 불법 파견을 네. 그 묵인해주는 네.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내용이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대변인님 입장 충분히 이해된 것 같고요. 예, 앞으로 좀 잘 풀어나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이었습니다.